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구부동산 스터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대설의 시장이 술렁. 무섭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 3억, DSR 40% 추가 규제설. 이것뿐만 아니고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설에 불과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 차관 새롭게 등장했으니 뭔가 다시 나올 듯 합니다. 집값 10억에 보유세 1,000만원. 세금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겁주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7월 주담대 마감. 8월도 곧 중지될 거라고 한다는 것이 어제자 뉴스였는데요. 오늘자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9월 기표권도 내일부터 중단이라고 합니다. 자, 신한은행 대출 벌써 다 막힙니다. 제가 이 사단이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방 띄우고 싶겠죠.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에 이르르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위, 대통령이 칭찬했습니다. 왜? 대출 막는 정책 기똥차게 잘 내놨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했는데? 금융위가 그 전에 뭘 했어야 되나요? 대출 1년 동안 대출 가용액이 있다면 그것을 잘게 쪼개서 특정 시기에 돈이 쏠리는 것을 막는다고 작년에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돈 왕창 쏠렸어요. 1차로 왕창 쏠렸고 2차로도 왕창 돈이 쏠렸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정부는 이거 하고 생색 내고 싶고 은행은 대출 많이 내서 돈 벌고 싶고 서로 많이 하고 싶죠. 정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 대출 가용에 GDP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떨어지는 가운데 대출 가용액 수가 줄어드니까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제가 이전부터 계속 추적해오던 내용 아닙니까? 충분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금융위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일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돈을 막상 대출액을 70조에서 50조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책 자금까지 건드려 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서민의 주거 사다리거든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보금자리, 이 진짜 서민 주거 사다리거든요. 얘를 너희도 대출하지 마. 은행 자체만 줄여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또 뭔가 친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은행에만 충분히 고통을 전가해도 될 법한 내용을 왜 충분히 페널티 줄 수 있잖아요. 정책 자금까지 같이 박아버렸다. 은행 수익 올려주는 이런 걸로 가버렸습니다. 투기 꿈도 꾸지 말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정책 자금은 계속 풀립니다. 이거 충분히 더 조절하면, 지금 조절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도 이 정책이 꾸준히 집행된다면 아마 정말 투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수도권만 규제하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지방은 뜰 수 있다. 하지만 은행 대출 막히는 게 지금 현재 당장에 올해 조금 변수긴 하죠. 자, 돈 풀어놓고 투기 꿈도 꾸지 말라. 이거 서천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게 토지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예.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서천소가 웃을 일이다. 자, 섭천이라는 지역, 경남 진주에 섭천이라는 지역이 있었다. 이곳에 소 도살장이 있었다. 도살장에 끌려갔던 서천에 있는 소가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참 소가 웃을 일이 발생했죠. 투기 꿈도 꾸지 말라? 지방은 띄우려고 한다? 그건 좀 아이러니하게요. 충분히 같이 막을 수도 있는데 지방 사람이 서울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서 살려면 못 사죠. 서울 사람은 지방 집을 살려고 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방 집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 집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좀 막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사람들 돈 가지고 와서 지방에 집 사는 것이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인가요, 이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분명 과거 뉴스 다시 찾아봤습니다. 가계부채 월별 관리라는 것. 지금 다시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지만요. 작년에도 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왜? 연말 되면 대출이 다 막혀버리니까.
자,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가계부채 1위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집권 5년, 집권 초년차, 집권 5년 정도면은 정말 이 순위권 바깥으로 가계부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줄이면서 소비도 진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금리가 반드시 높지 않더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가계부채 1년에 뭐 10조, 40조 이렇게 줄여들 수 있습니다. 여태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대출을 많이 냈죠.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대출 액수 연간 한 20, 40조는 좀 심했고 한 20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감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조씩 5년이면 100조, 1900조대에서 1800조로 떨어진다. 그래도 갈 길은 멉니다. 갈 길은 멀어요.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고달플 수밖에 없겠구나. 고달플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 10,000건, 6월의 거래량 여전히 10,000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7월의 거래량도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많이 줄어드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 폭증. 이것을 막아야 되죠. 거래가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 많이 내려고 하면 올해 한도 다 찼으니까 지금 이번 달은 대출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가 대책을 만약에 안 내놨으면 지금 모든 은행 대출 스톱일 겁니다. 아까는 신한은행만 나왔죠. 신한은행만 나왔지만 모든 은행이 대출 스톱되는 상태가 7월, 8월 지나면 나왔을 거예요. 그럼 또 분위기 급냉하고 또 분위기 싸해지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료 추적하고 확인하는 거 여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듣고 나면 금방 까먹으시잖아요. 까먹을만 하면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대구의 매도 물량 46,600건 수준까지 줄어들었고요. 전세, 월세 계속해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 임대 물량은 10,000건 안으로 떨어져 있고 대구의 6월 거래량 2,500건, 600건까지도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텐션이 확 떨어집니다. 텐션이 확 떨어져요. 2,200건 후반 또 텐션이 더 떨어지면 2,200건 중반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연초 3억 5천 수준에서 3억 6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박스권 상단에 거래량이 위치해 있는 상태. 자, 다음 달도 거래량은 훨씬 빠릅니다.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10% 혹은 20% 정도 거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정말 한 2,500건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벌써 2020년 이후로 6억 이상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지난 6월달 모습입니다. 무려 15%, 요 비중 자체도 가장 높아져 있는 상태에 수성구의 거래량이 그리고 중구라든지 각 지역들 동구라든지 이렇게 신축 아파트 위주로 6억 이상 넘는 것들이 종종 거래되곤 했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빠르게 확인할게요. 이 비싼 집들 사고 싶어도 좀 있으면 또 대출이 지금은 신한은행만 줄줄이 막히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도 아마 막혀갈 거예요. 외지인이 와서 역대급으로 많이 샀다는 뉴스 기사까지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이야, 대단했습니다. 한 달에 한 20건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가지고 뉴스 나오던데 사실 뉴스 거리도 안 되잖아요. 깜도 되지 않겠더라. 자, 빌리브 보면 30평형 10억, 102%. 그리고 이전에 오늘 이틀치 거래량 치고는 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월성 삼정 그린코아 카운티 정말 오랜만에 거래 이뤄졌네요. 41평 7억 6천, 청라일 스자이 7억 5천, 브라운스톤 버머 7억 3천. 버머동이 맞죠. 여기 남산동에 좀 밀리는 곳들이 좀 많이 생겨납니다. 월성 2편한 48평 7억 2천, 8평 7억 2천, 10억 5천까지 갔었는데 그 시절엔 정말 이거 정말 15억 20억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편한상 범어 7억 아래쪽에 거래도 눈에 띄고요. 남산자의 하늘채 6억 중반. 제 라이브 방송할 때 요거 가지고 계신 분, 야, 이 수익률이 좀 쏠쏠해 보였습니다. 월배 삼정 6억 거의 중반에 근접해가는 물건도 보이네요. 자, 요렇게 6억 이상 거래가 부쩍 많이 늘었다. 완전 신축에 가깝거나 아니면 범어동에서 조금 떨어지는 가격이거나, 네, 그렇게 보이네요. 동대구 비스타동은 5억 후반대 거래 2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내려갈까요? 월배 아이파크 5억 4,500. 남산 오테캐슬 소형 평형이 요 가격. 대구역 오페라 W, 야, 여기도 저희 아파트 한 구디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월송 월드메리나 41평 5억 2천. 4층이라서 아니면 맞죠? 올해 상반기,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요 9평이 요 가격이었었는데요. 야, 뭐 학원가도 많고 뭐 이것저것 병원도 많고, 이 학원업 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죠. 지금 정말 힘들어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이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아직까지 방송 11분째라서 실거래가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코롱하늘채 4억 5천. 옆에 신축들은 막 5억 5천에서 6억에 가까운 금액들. 한 3억대로 내려와 볼까요? 3억대로. 이런 가격들 보면은, 일부 가격들 보면은 뭐 2016년 17년 그맘때 가격, 16년 가격이라면 16년에서 지금 25년이니까 10년 전 가격입니다. 10년 전 가격. 이런 것도 10년 전 가격 아닙니까? 10년 전 가격. 와, 그 사이에 체감하는 물가는 거의 한 2배는 올랐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값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야, 대구의 집값들 매력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타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10년 전 가격이네. 야, 기가 찰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눈여겨보시는 아파트들 있으신가요? 10년 전 가격이야? 무조건 우상향이라면서.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이 정도까지만 볼까요? 이 정도까지만 확인할게요. 네. 분양권 거래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 대비. 부산은 지난달 대비 분양권 거래도 확 늘고 거래량도 확 늘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대구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네요. 전세 거래 1,300건 정도 나온다. 네, 2년 전 대비 많이 부족한 거래량이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서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4%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4억 이상 전세, 부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산은 이래요. 여기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근데 여긴 대구는, 네,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